상황에서 우리 저번 시간에 원소에 대해서 좀 배웠습니다. 저번 시간에 원소 뭐라고 했어요? 원소란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물질의 기본 성분이 뭐다? 원소입니다. 중학교 때 배웠던 정의.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정의 좀 기억해 주세요. 원소는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물질의 기본 성분이 원소이면서 이 지구상에 모든 물질은 뭐로 이루어져 있다? 원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알겠죠? 중학교 때 배웠는 게 기본 베이스가 되어야 통과를 하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여러분이 내신을 볼 때 다 기포가 돼요. 그래서 졸보로 생물 파트, 물리 파트, 지구과학 파트 이렇게 화학 파트를 다 해준 친구들이 고등학교 2학년 갔을 때 토대로 했을 때 기본이 되는 거야. 알겠죠? 기본이 되는 거라서 중학교 때 배웠던 거 확실하게 자기 걸로 만들어 주시면서 모든 물질은 원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물질은 원소로 구성되어 있고 원소는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물질의 기본 성분입니다 하고 나옵니다. 그럼 지금까지 밝혀진 원소의 종류는 몇 가지 있다? 몇 개? 118번 이런 C8이죠. 100번 11 뭐 합니까? 100 해서 100번에 18번 110여 가지가 원소가 있고 원소는 크게 몇 종류가 있다? 2종류. 무슨 종류가 있다? 금속 원소하고 비금속 원소가 있고 하나 더 하면 금속과 비금속 사이에 누가 들어간다? 중금속이 들어갑니다 하고 했던 거 기억나요? 자, 여러분 주기율표 드렸어요. 주기율표에 대부분 가운데부터 시작해서 란트는족, 악티는족까지 대부분이 노란색이야. 대부분이 무슨 원소다? 왼쪽과 주기율표 대부분 가운데가 금속 원소죠. 그리고 오른쪽 위에 초록색으로 있는 비금속 원소 몇 개 있다? 118번까지 있는데 C8개가 비금속 원소입니다 하고 했던 거 기억나요? 그러면서 이 금속과 비금속의 경계면에 뭐가 있어요? 청록색을 띠는 아이 중금속이 들어간다고 했죠. 중금속은 어떻게 외워주세요 하고 했던지 혹시 기억납니까? 중금속에 들어가는 게 둥속,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규속, 그 다음에 점화륨. 둥속, 규속, 점화륨, 비소, 안티모니, 텔루로, 폴루륨 이렇게 들어가는데 텔루로, 폴루륨까지는 못 외워도 둥소, 규소, 점화륨, 비소, 안티모니가 뭐다? 금속과 비금속의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어요. 좋게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뭐예요? 얍삽한 녀석이죠. 금속에도 들어가고 비금속에도 들어가는 중금속입니다. 그래서 둥소, 규소, 점화륨, 비소, 안티모니 요구로 외우시라고 알려드렸어요. 알겠죠? 이게 뭐예요? 빙시, 지랄하는 아새끼, 스바 이렇게 해서 외워주시면 됩니다. 했던 거 기억해 주세요. 자, 요렇게 되어 있는 원소는 모든 물질을 구성하면서 현재까지 약 110여 종입니다. 또는 118개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서 원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금속 원소도 있고요. 비금속 원소도 있고요.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의 경계에 들어가는 중금속 원소도 있습니다. 중금속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금속. 금속은 대부분 광택이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 광택이 있는데 은백색의 광택인데 예외가 있어요. 딱 2개만 알아둬요. 금메달. 금은 노란색. 은메달은 은백색이에요. 그럼 모든 금속은 은메달과 같이 은백색의 광택을 띱니다. 그 다음 동메달, 구리입니다. 붉은색. 그렇죠? 그래서 금과 구리를 빼고 나머지 대부분은 은백색의 광택을 지니고 있고 광택을 지니고 있는 금속 원소는 열과 전기가 잘 통합니다. 알겠죠? 열과 전기가 잘 통하고 힘을 가하면 깨지는 게 아니고 힘을 가하면 가늘고 길게 뽑히고 얇게 넓게 퍼지는 겁니다. 은쟁반, 금박처럼 얇고 넓게 퍼지는 성질하고 철사, 구리, 전선처럼 가늘고 길게 뽑히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게 금속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실온 20에서 25도씨 실온에서
고체로 존재하는 게 금속이야. 근데 유일하게 예외가 있어. 금속 중에서 유일하게 액체로 존재하는 아이가 누구다? 수은. 중독된다고 나오는 수은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비금속으로 갑니다. 비금속은 대체로 광택이 없습니다. 광택이 없고요. 열과 전기 전도가 약합니다. 거의 없어요.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비금속 중에서 전기가 잘 통하는 아이가 탄소. 그래서 우리 건전지, 1차 건전지 에너자이저와 같은 건전지에 탄소가 들어갑니다. 탄소 막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비금속은 힘을 가하면 부서지거나 깨지기 쉬운 아이들이고 비금속은 대체로 실온에서 고체나 기체로 존재하는데 비금속 중에서 액체는 누구다? 브로민. 금속 중에서 액체는 누구다? 수은. 주기율표의 실온에서 예외로 금속 중에서 수은이 액체고 비금속 중에서 브로민이 액체로 존재합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한 개 한 개씩 있어요. 금속과 비금속이 실온에서 액체의 나이가 한 개 한 개 있대. 하나는 누구다? 수은. 하나는 누구다? 브로민. 얘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 금속과 비금속을 대체로 구분하고 그 경계에 중금속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금속, 비금속을 꼭 기억해 주시면서 우리 금속 원소 갑니다. 리튬 같은 경우에는 휴대전화, 배터리, 2차 전지에 충전해서 쓸 수 있는 2차 전지로 쓰이는 거고 수소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가벼운 원소로 뭐로 쓰인다? 우주 왕복선의 연료로 사용되는 게 뭐다? 수소고 요즘 신재생에너지의 수소 연료 전지로도 쓰입니다. 헬륨은요 비행선이나 풍선을 채우는 기체입니다 하고 알아두세요. 그 다음 탄소는 탄소가 높은 온도와 압력을 받으면 다이아몬드가 되고 그 다음 탄소가 높은 온도와 압력을 좀 적게 받으면 뭐가 돼요? 흑연이 됩니다. 연필심이 되고 탄소가 뭐합니까? 나무가 타고 나누면 숯불갈비에는 숯도 되어주는 게 누구입니까? 탄소입니다. 그리고 질소, 이 지구상에 가장 많은 질소는 78%로 가자봉지 충전이나 분유 충전 기체로 들어가고 산소는 지구 전체 기체의 약 5분의 1, 20%를 차지하면서 인간의 호흡뿐만 아니라 연소에 쓰입니다 하고 봐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플루오린 갑니다. 플루오린이 바로 무엇입니까? 충치 예방, 치약에 들어있어요. 불소. 그리고 플루오린이나 수소가 바로 여러분 집에 각 가정에 에어컨 틀 때 들어가는 냉매가스로 들어갑니다. HF. 자, 그 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염소. 염소가 수돗물과 수영작물 소독. 그리고 여러분 집에 있는 락스 성분이 염소가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락스 성분에 염소가 들어있다고 세제와 락스를 한번 할 때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마그네슘 같은 경우 여러분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눈밑이 떨리거나 뭐합니까? 다리에 지가 나거나 팔에 지가 나거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다리에 지내를 갖다 야옹하는 게 아니고 마그네슘이 부족하고 눈밑이 떨리는 거. 그럼 일반적으로 마그네슘은 폭약, 폭죽, 조명탄 이런 거 만드는 데 쓰여요. 마그네슘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불꽃놀이 축제할 때나 조명탄 쏘을 때나 폭약 만들 때 들어가는 게 마그네슘입니다. 그리고 나트륨. 소금의 원료이지만 나트륨은요. 터널에 있는 노란색 등이 전부 다 나트륨 등입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 알아야 되는 거 칼륨. 칼륨 뭐의 원료다? 비료. 비료에 들어갑니다. 칼륨은 어디에 들어간다? 비료. 칼슘하고 이는 뼈와 치아에 쓰이고요. 그 다음 구리는 전선을 만들거나 구리 우리 난방에도 이용하기도 합니다 하는 거 봐주시고 알루미늄은 은박지, 알루미늄 포일. 금은 기금속을 만듭니다. 기금속을 만들고 반도체에도 쓰입니다. 자,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비금속과 금속의 원소들이 어디에 이용되는지 오늘 물어볼 겁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을 좀 기억해서 원소가 이용되는가 한 번 더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여러분하고 뭐에 대해서 봤습니까? 주기율표라는 것에 대해서 봤어요. 자, 주기율표는 원래 뉴렌즈도 있고 뭐 사람들 쭉쭉 있는데 다 몰라도 되고 러시아 과학자 멘델레예프부터 좀 기억해 주세요. 러시아 과학자 멘델레예프가 그때까지 밝혀진 63종의 원소 카드를 이용해서 최초의 주기율표를 만들었어요. 자, 최초의 주기율표.
누가 만들었다? 멘델리에프. 이때까지 밝혀진 63종의 원소 카드를 이용해서 원소를 이용해서 원자의 질량, 원자량 순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는데 아르곤이 발견되면서 이 아르곤이 17하고 19의 특징을 어긋나게 해주면서 누가 나옵니까? 오늘날 우리가 쓰는 주기율표. 현대의 주기율표. 현대의 주기율표는 러드포드의 제자인 모즐리가 X선 실험을 통해서 뭘 알아냈다? 양성자. 양성자, 중성자, 전자, 양성자를 알아내면서 뭐 했어요? 원자 번호수. 원자 번호가 바로 뭐다? 양성자. 양성자, 원자 번호수, 양성자 수로 나타냈습니다. 양성자 수. 양성자 수가 원자 번호수.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주기율표입니다. 자, 그래서 주기율표에서 여러분 기억해 주실 거예요. 주기율표에서 보시면 주기율표에 무엇이 있습니까? 가로줄이 있고 세로줄이 있어요. 가로줄이 있습니다.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 해서 여러분이 통과해서 시험 보려면 1주기에 누가 있고 2주기에 누가 있고 3주기에 누가 있는지 아셔야 돼요. 그래서 갑니다. 1주기에서 여기에 1족이 있고 여기에 2족이 있고 그 다음 여기 13족이 있고 14족, 15족, 16족, 17족, 18족 이렇게 있어요. 요렇게 있는데 1주기에 딱 두 개 있어요. 수소하고 헬륨. 빅뱅 우주 초기에 만들어진 수소. 그래서 수소는 별의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빅뱅 우주 초기에 양성자 하나가 전자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게 수소입니다. 그래서 수소는 별의 내부에서 안 만들어져요. 그럼 이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온다고 했어요. 통과에서 나오는 거. 이 지구상의 모든 원소는 중성자를 가지고 있다. O, X. X, 수소 때문이 아니에요. 수소가 중성자를 가지고 있는 건 중수소가 있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수소는 양성자 하나에 전자 하나만 있습니다. 됐죠? 자, 헬륨부터 2번 헬륨부터 별의 내부 핵융합으로 26번 철까지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그리고 27번 코발트부터 92번 우라늄까지 초신성 폭발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설명했어요. 그럼 93번에 있는 넵투늄부터 시작해서 118번에 있는 오가네손까지는 인간이 뭐로 만들었다? 인위적으로, 인공적으로 만들었습니다. 하고 놔줍니다. 그럼 아직까지 더 만들 수도 있겠죠? 여러분 중에서 새로운 원소를 만들면 119번, 120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요렇게 되어 있으면서 수, 해리 1주기예요. 그럼 갑니다. 2주기. 2주기에 들어갈 때 리해, 단, 질산, 틀, 예요. 그 다음 3주기에 들어가는 게 남아, 알, 규, 임팡, 영, 아. 그 다음 4주기에 들어가는 게 칼카.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이제 5주기, 6주기, 7주기. 그럼 이제 앞으로 통과해서 공부를 해서 수능을 보든 모의고사를 보든 내신을 보기 위해서 이제 7주기까지 좀 외워줘야 되는 게 1쪽에 들어가는 거야. 수소,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듐, 세슘, 프란슘. 그 다음 2쪽에 들어가는 거 베릴륨, 마그네슘, 칼슘, 스트론튬, 바륨. 이렇게. 자, 그 다음 이제 다른 거 못 외워도 17쪽.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아스타딘은 몰라도 돼요. 아스타딘까지 외워주고 싶으면 외워도 되는데 아이오딘까지는 좀 외워주시고 헬륨, 네온, 아르곤, 크립톤, 제논까지가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 내신 시험 문제에 출제되었어요. 그래서 요까지는 주기율표에서 아셔야 돼요. 되겠죠? 족과 주기에 맞춰서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한테 주기율표 드려놓은 것 중에서 보시면서 자 갑니다. 가로줄이 무엇입니까? 하고 보면 주기예요. 주기면서 1주기에서 몇 주기까지 있다? 7주기까지 있고 7주기까지 있고 얘는 같은 주기는 같은 전자 억지수를 가져요. 그래서 요거 기억합니다. 같은 주기는 같은 뭘 가진다? 전자
껍질 수를 가집니다. 그래서 주기는 무엇입니까? 전자 껍질 수라고 보시면 돼요. 요즘의 전자의 모형은 확률 오비탈을 나타내는데 문제를 내뜨는 보호의 원자 모형입니다. 첫 번째 전자 껍질, 두 번째 전자 껍질, 세 번째 전자 껍질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같은 주기는 전자 껍질 수가 같으니까 1주기는 전자 껍질 하나, 2주기는 전자 껍질 2개, 3주기는 전자 껍질 3개, 4주기는 전자 껍질 4개 이런 식으로 해서 전자 껍질은 최대 7개까지 있습니다. 하고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쪽으로 갑니다. 세로줄. 세로줄 1쪽이에요. 2쪽, 그 다음에 여기 3쪽에서 12쪽까지 밑으로 뺐어요. 난티늄족, 악티늄족 해서 뺐고 갑니다. 1쪽, 2쪽이 있고 13쪽이 있어요. 13쪽에서 중금속 뺍니다. 금속 빼면 13쪽을 뭐라고 하는가? 알루미늄족 원소라고 해요. 알루미늄족. 자, 14쪽은요. 탄소족. 탄소족 원소. 15쪽은요. 질소족. 질소족 원소, 16쪽은 산소족 원소.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오늘 공부해야 되는 걸로 넘어갈게요. 1쪽에서는 얘가 비금속이야. 얘가 비금속입니다. 얘가 비금속인데 1쪽에 올라가 있어. 왜요? 전자를 하나 있는 성질이 있어. 그래서 비금속인 수소를 제외한 1쪽 원소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하고 물어봐요. 1쪽에 수소를 제외합니다. 비금속을 제외한 1쪽을 알칼리 금속이라고 해요. 염기성이 잘 되는 금속이다 이 말이에요. 알칼리 금속. 자, 2쪽을 뭐라고 합니까? 1쪽처럼 염기성이 잘 되는데 흙 속에서 많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2쪽 원소를 알칼리 토금속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 이제 17쪽. 반드시 외워야 되는 거 1쪽하고 17쪽. 반드시 알아야 되는 1쪽에 알칼리 금속하고 17쪽 뭐요?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을 뭐라고 합니까? 할로젠. 할로젠이 염을 잘 만든다. 염을 생성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주기율표의 기준이에요. 기준이 18쪽이에요. 모든 주기율표의 기준인 18쪽을 비활성 기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건 1쪽의 알칼리 금속, 그 다음 17쪽의 할로젠 원소, 18쪽의 비활성 기체. 요거 세 개는 반드시 아셔야 돼요. 알겠죠? 반드시 아셔야지만 뭐 할 수 있습니까? 문제를 풀어낼 수 있고 풀어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세로줄을 뭐라고 한다? 족이라고 하고 1쪽에서 18쪽까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는 같은 족은 무엇이 같습니까? 물어봐요. 화학적 성질이 같아요. 왜요? 원자과 전자수가 같아서. 자, 이제 내용 들어갈게요. 같은 족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합니다. 왜요? 원자과 전자수가 같아서. 원자과 전자수가 같습니다. 원자과 전자수와 같아서 같은 세로줄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해요. 따라서 주기율표란 원자 번호 순서, 양성자 수로 나타냈는데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아이가 같은 세로줄에 오도록 나타낸 표가 뭐다? 주기율표. 그래서 주기율표의 정의는 뭐다? 주기율표의 정의는요. 원자 번호 순서, 양성자 순서로 나타냈는데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아이가 같은 세로줄에 오도록 배열한 표가 뭐다? 주기율표입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거예요. 이런 18, 뭐 같은 이렇게 하죠. 이런 18, 그 족이 중요합니다. 왜요? 족이라는 녀석이 뭐다? 원자 번호로 나타냈을 때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아이가 같은 세로줄에 오도록 나타낸 표가 뭐다? 주기율표입니다. 알겠습니까? 앞쪽에 있는 거 주기율표. 그래서 그 밑에 내용 있죠? 별 3개 달아놓고 꼭 기억해 주십시오. 중요해요. 주기율표란 무엇입니까?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아이가 같은 세로줄에 오도록 나열한 거고, 뭐 순서? 원자. 원자 번호가 뭐다? 양성자수. 원자 번호가 뭐다? 양성자수.
알겠죠? 꼭 기억해요. 자, 오늘 하는 것 중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 주기율표입니다. 같은 주기는 전자 껍질수가 같아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문제 풀 때 지금 여기는 문제가 적어요. 나중에 이거를 기본으로 한번 배우고 비상에서 나오는 완자 기출픽에서 한번 풀어보세요. 걔는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많으면서 이것저것 다양한 문제를 풀 수 있어서 여러분이 다지기 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얘는 아주 기본. 그리고 완자 기출픽으로 문제를 한 번 더 풀면서 다지기 하는데 같은 주기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립의 붕탄질산 플랫 같은 이주기예요. 남아 알규 인항 염아 같은 주기예요. 칼카 같은 주기입니다. 브로민 크립톤 BRKR 같은 주기고요. 아이제논, 즉 아이오딘 제논 같은 주기에 들어가요. 그래서 1주기는 수해. 주로 시험에 메인으로 나오는 건 2주기, 3주기.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2주기, 3주기입니다. 립의 분탄질산 플랫, 남아 알규 인항 염아. 요게 같은 주기에 들어갑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자, 그럼 요렇게 해서 교과 주기가 나오는데 그럼 우리는 지금부터 뭐에 대해서 공부할 것입니까? 하고 보면 일족 원소들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일족 원소는 수소를 제외해요. 수소가 비금속이니까 수소를 제외한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듐, 세슘, 우라늄을 일족에 들어가는 알칼리 금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거 일족에 알칼리 금속은 7개가 아니고 6개라.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들어갑니다. 뭐에 대해서 들어갑니까? 알칼리 금속. 자, 알칼리 금속은 무엇입니까? 1쪽에 들어갑니다. 1쪽에 들어가고요. 수소를 제외한 6개. 6개의 금속입니다. 수소를 제외한 6개의 금속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알칼리 금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소를 제외해야 돼. 수소, 니 나가. 수소, 니 나가. 이렇게 외우세요. 자, 1쪽에 들어가는 원소는 어떻게 외워라? 수소를 제외합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 쌤이 얘기했어. 수소가 초록색 비금속이니까 푸르딩딩한 초록색 수소, 니 나가. 니 나가 무색해요. 니나가 루비듐, 세슘, 프란슘입니다. 루비듐, 세슘, 프란슘 모두 얻어 니 나가는 꼭 외워야 돼요. 수소 뭐 하라고? 니 나가. 그래서 리튬, 나트륨, 칼륨이 어디에 들어간다? 알칼리 금속에 들어갑니다. 수능까지 보려면 6개 다 하셔야 돼요. 어차피 공부하는 거. 1쪽의 알칼리 금속은 뭐다? 수소, 니 나가, 루세프입니다. 루비듐, 세슘, 프란슘이에요. 그래서 수소, 니 나가, 루세프 6개. 6개, 수소를 제한 6개 금속이 1쪽의 알칼리 금속입니다. 그럼 이제 얘는 어떻습니까? 니 나가 루세프예요. 뭐가 중요해요? 니 나가가 중요해요. 나가라는 포인트가 중요해요. 그러면 얘는 1쪽 원소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반응성이 커집니다. 니나.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반응성이 커지는구나. 따라서 두 번째 갑니다. 원자 번호가 뭐 할수록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반응성이 뭐해집니까? 커집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온 게 니나가예요. 자, 리튬보다 3번인 리튬보다 11번인 나트륨이 반응성이 크고 11번인 나트륨보다 19번인 칼륨이 반응성이 큽니다. 그래서 니나가.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반응성이 커져요 하는 거 첫 번째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어떤 반응성이 커집니까? 하고 나와줍니다. 자, 그럼 제가 여기에서 요거를 살짝 지우고요. 여러분한테 지금부터 내용 들어갈게요. 니나가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반응성이 커지는데 어떤 식으로 반응성이 커집니까? 하고 물어봐요. 알칼리 금속이라고 했어요. 첫 번째, 얘들은요. 금속입니다. 광택이 있고요. 열과 전기가 잘 통하는데 무릉금속이야. 알칼리 금속의 특징은 무릉금속이에요. 무릉금속이라는 건 우리 일반적인 커터칼 갈고 이렇게 단면을 잘 자를 수 있어요. 리튬, 나트륨, 칼륨 이렇게 덩어리가 있으면 내가 주방에 있는 식칼로 이렇게 쭉쭉쭉 수박 자르듯이 찍찍찍 자를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아주 잘 잘린다는 거예요. 되겠어요? 무릉금속이라는 건 뭐 하다? 우리가
사과나 배나 수박 자르듯이 얘도 뭐예요? 칼로 이렇게 단면을 착착착 자를 수 있다는 거예요. 가위로도 자를 수 있어요. 고기 자르는 것처럼. 그래서 물은 금속입니다. 칼로 쉽게 자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물은 금속이라서 칼로 쉽게 자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하고 보면 물은 금속이라서 칼로 쉽게 자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밀도가 작아요. 밀도가 작아서 물 위에 넣으면 둥둥 떠요. 됐죠? 밀도가 작다. 밀도 구하는 공식이 뭐예요? 고등학교 가서 밀도 구하는 공식 안 알려줘요. 왜요? 중학교 때 배웠어. 그럼 밀도는 뭐분의 뭐예요? 나왔으니까. 아이, 큰일 날 친구들. 네? 밀도는 무엇입니까? 단위 부피당 물질의 질량이죠. 질량을 부피로 나눈 값이죠. 따라서 기억해 주세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입니다. 물도는 부피분의 질량입니다. 하고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물은 금속이고 밀도가 작고 반응성이 커요. 뭐하고요? 물하고 반응성이 커요. 그리고 공기 중에 산소하고 반응해요. 자, 그럼 이제 알칼리 금속은 칼로 쉽게 잘려요.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성이 커서 그래서 은백색의 광택이 금방 시커멓게 변해요. 광택이 뭐로 바뀐다? 검은색으로 바뀌어요. 검은색. 자, 그럼 갈게요. 리튬, 나트륨, 칼륨인데 리튬보다 나트륨의 반응성이 크고 나트륨보다 칼륨의 반응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게 휴대전화 2차 충전지로 쓰이는 리튬입니다. 리튬을 공기 중에 둡니다. 산소하고 반응해요. 그럼 뭐가 만들어지겠어요? 산화리튬이 만들어져요. 자, 그럼 화학 반응식 계수 맞춰보세요. 계수. 4학년 때 배운 거. 그대로 써먹어야 돼. 자, 계수 맞춰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갑니다. 산소가 하나 나왔어요. 산소 2개 들어갔어요. 그럼 여기 산소 2개 나오려면 앞에다가 뭐 적어주면 돼요? 2 적어주면 돼요. 그럼 리튬은 몇 개 들어가요? 4개. 4개 들어갑니다. 됐죠? 그래서 금속 리튬이 산소와 반응합니다. 산화리튬이 되면서 검은색으로 되는데 반응성이 리튬보다 나트륨이 빠른 거예요. 나트륨보다 칼륨이 빨라요. 그럼 내가 리튬, 나트륨, 칼륨을 동시에 딱 잘랐어요. 딱 자르면 리튬은 시커멓게 변하는데 한 1분 걸려요. 잘라놓으면. 그럼 나트륨은 딱 잘라놨는데 얼마 걸려요? 30초 걸리면 시커멓게 변해요. 자, 그럼 칼륨은요? 10초도 안 지나서 자르고 조금 지나면 시커멓게 변해요. 그러니까 반응성이 빠릅니다. 그 다음에 매우 빠릅니다. 빠릅니다. 아주 빠릅니다. 아주 빠릅니다. 그래서 1분 걸리면 30초, 10초. 이렇게 걸리는 걸로 아주 빠르게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해서 은백색의 광택을 입고 검은색의 산화금속이 됩니다. 검은색의 무엇이 된다? 산화금속이 됩니다. 용어를 다 알려줄 테니까 적어놓고 여기서는 용어가 없는데 다른 문제 풀 때는 다 나와요. 어차피 8종 교과서에 있는 거 다 아셔야 되니까. 자, 그 다음 이제 6번째 무엇입니까? 반응성이 커요. 물과. 물과 반응성이 큽니다. 자, 그럼 이제 갈게요. 나트륨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내가 나트륨 금속을 잘라요. 나트륨 금속을 잘라서 누구하고 반응한다? 물하고 반응을 해요. 물하고 반응을 하면 누가 나옵니까? 수산화 나트륨이 나와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염기성의 가장 대표 비누물인 수산화 나트륨이 나오고 수소 기체가 발생해요. 자, 그럼 이제 계수 한번 맞춰보세요. 화학 반응식. 자, 책이 없어도 이거 화학 반응식 나오면 계수 맞추실 수 있어야 되니까 한번 맞춰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뭐 들어가면 되겠어요? 뭐 들어가면 되겠어요? 여기 2 들어가면 되겠죠? 여기 2 들어가면 되겠죠? 맞죠? 그러면 요렇게 들어가 주시고 여기에 뭐 적어 주시면 돼요? B. 이렇게 들어가면 맞아 들어가죠. 그쵸? 자, 그럼
요렇게 만들어질 때 물과 반응성이 커요. 밀도가 작아요. 그럼 물이 떠요. 내가 이렇게 비커에다가 물을 갖다 놓고 리튬 조각을 이렇게 잘라서 올려요. 그럼 얘가 칙 하고 반응하면서 수소기체 막 생겨요. 그 다음 여기에다 내가 뭘 떨어뜨려놔요? 페놀프 탈레인 용액을 떨어뜨려놔요. 자, 페놀프 탈레인 용액은 염기성에서만 무슨 색이 된다? 붉은색이 된다. 붉은색이 됩니다. 그럼 제일 처음에 비커에다가 정수기에서 물 받아요. 근데 물 직 넣어요. 그리고 여기에다 내가 페놀프를 두세 방울 떨어뜨려요. 찍찍찍 떨어뜨리면 무색이에요. 무색으로 되어 있는 거에 뭐합니까? 나트륨이든 리튬이든 있는데 반응성이 크니까 리튬을 가지고 해요. 리튬을 이렇게 쭉 펼쳐서 잘라요. 그래서 리튬 조각을 여기에다가 딱 떨어뜨리는 순간 칙 하고 반응이야. 칙 하고 반응하면서 막 뽀글뽀글 기체가 막 터집니다. 그러면서 얘가 쓱 녹고 있어요. 점점점 안 가라앉아요. 점점점 녹으면서 여기에서 뭐예요? 점점 붉은색으로 변해져요. 얘가 물에 녹아 들어가면서 염기성 용액을 만들고 수소 기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물과 반응성이 큽니다. 리튬, 나트륨, 칼륨이 뭐합니까? 물에 녹아 들어가면서 수산화 나트륨이라는 염기성이 되고 무슨 기체가 발생한다? 수소 기체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리튬, 나트륨, 칼륨은 물 위에 떠요. 밀도가 작아서 물 위에 뜹니다. 자, 그럼 이제 이쪽에 있는 6개의 금속은 공기 중에 있는 산소하고도 허블나게 반응하고 물하고도 반응이 크니까 얘들을 어디에 보관해야 되겠어? 내가 리튬 금속을 샀어요. 그래서 뭐 합니까? 그냥 얘를 갖다가 툴툴 말아가지고 식탁 위에 두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시커멓게 변하고 수증기 모아서 지가 뭐 하겠어요? 반응 막 하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얘들은 어디에 보관합니까? 공기 중에 산소와 물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 알칼리 금속은 석유나 액체 파라핀이 초반은 원료예요. 액체 파라핀 속에 보관합니다. 왜요? 물과 산소를 뭐하기 위해서 물과 산소를 차단해야 반응성이 작아서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뭐다? 알칼리 금속입니다. 하고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됐죠? 자, 알칼리 금속에 대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2쪽에 있는 알칼리 토금속도 나와주는데 1쪽에 있는 아이들의 하나 더 추가합니다. 얘들은 니나다. 여러분 다 외웠어요? 무엇을 해서? 전자를 읽고 뭐가 되기 쉽다? 1. 전자를 하나에는 일가 양이온이 되기 쉽다. 일가라는 표현을 써요. 일가 뭐가 되기 쉽다? 양이온이 되기 쉽다. 그럼 이제 갑니다. 리튬이라는 아이가 리튬 이온이 되면서 전자를 하나 내놓아요. 나트륨이라는 아이가 나트륨 이온이 되면서 전자를 하나 내놓아요. 칼륨이라는 아이가 칼륨 이온이 되면서 전자를 하나 내놓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자를 하나 잃어서 플러스를 띱니다. 일가 양이온이 되기 쉽습니다. 요거까지 연결하면 중학교 때 양이온, 음이온 배웠는 것까지 연결됩니다. 됐죠? 그래서 원소기호 오른쪽 위에 이른 전자수를 쓰고 양이온의 이름은 원소 이름 뒤에 이온만 붙이자. 리튬, 리튬이온, 나트륨, 나트륨이온, 칼륨, 칼륨이온이라고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이유를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쪽에 여러분 보기 알칼리 금속의 책에 있는 내용들 정리하시고요. 본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옆에다가 적어놓거나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여러분한테 설명한 거 48쪽에 있는 알칼리 금속에 대해서 설명드렸어요. 우리 책에 있는 내용보다 훨씬 많이 했고 수소를 제외한 반드시 6개 금속. 니나가 유세프입니다. 6개입니다. 7개가 아니고 6개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별거 아닌데 많이 낚여서 틀려오십니다. 자, 그러면 탐구 50쪽 펴주세요. 50쪽. 요거 갑니다. 가능성 때문에 탐구활동이 시험 문제 나와서 50쪽에 탐구활동 하고요.
넘어갈게요. 자, 50쪽 탐구활동 보시면 리튬 시커매요. 꺼내시면 왜? 공기하고 반응성이 커서 산화금속이 돼서 시커매. 시커먼 리튬을 칼로 잘라요. 물러서 자르면 은백색의 광택이 나옵니다. 은백색의 광택이 나오는데 조금만 있으면 무엇으로 바뀐다고요? 검은색으로 바뀌어요. 왜요? 공기 중에 산소하고 반응을 잘하기 때문에. 그래서 반응성이 큽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비컵 물에다가 페놀프탈레인을 두세 방울 떨어뜨립니다. 페놀프탈레인은 지시약이에요. 용액의 액성, 산성인지 중성인지 염기성인지 구분하는 아인데 페놀프탈레인은 산성일 때 무색, 중성일 때 무색, 염기성일 때만 붉은색으로 변하는 아이입니다. 자, 떨어뜨리고 리튬 조각을 떨어뜨리면 리튬은 물 위에 떠요. 밀도가 작아서 물 표면에 떠서 칙 하고 반응하면서 수소기체가 발생하면서 수산화 나트륨이라는 염기성 용액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붉은색으로 변합니다.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실험 결과를 한번 보세요. 리튬, 나트륨, 칼륨이 나옵니다. 그럼 요거야.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반응성이 크다는 거. 자, 리튬 보십시오. 리튬은 쉽게 잘립니다. 광택이 서서히 사라집니다. 잘 반응하여 기체가 발생해요. 그럼 보기 보세요. 서서히 사라지고 잘 반응하여. 죽어놓으세요. 그 다음 나트륨 갑니다. 나트륨은 금방 사라지며 격렬하게 반응하여. 죽어주세요. 아, 리튬보다 조금 더 표현이 빨라졌어요. 리튬은 서서히 사라지고 잘 반응하는데 나트륨은 금방 사라지고 격렬하게 반응해요. 그럼 이제 칼륨 갑니다. 빠르게 사라져요. 빠르게 사라지면서 매우 격렬하게. 아,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반응 속도가 빨라진다는 걸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공통점은 전부 다 물에 녹아서 염기성이 됩니다. 수산화 리튬, 수산화 나트륨, 수산화 칼륨이라는 염기성이 되기 때문에 페놀프탈레인 용액이 붉은색으로 변합니다. 하고 나와줘요. 자, 그럼 해석 1번 갑니다. 알칼리 금속이 칼로 쉽게 잘라지는 까닭은 무르기 때문. 죽어주세요. 그 다음 두 번째, 알칼리 금속을 자른 단면에 광택이 사라지는 이유는 공기 중의 산소와 반응했기 때문에. 죽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알칼리 금속이 물과 반응해서 발생하는 기체는 수소기체. 수소기체입니다. 염소기체도 아니고 산소기체도 아니고 수소기체. 별거 아닌데 틀려요. 수소기체 죽어주시고요. 알칼리 금속과 물에 반응해서 수용액이 붉은색으로 변하는 이유는 금속이 물에 녹아 염기성으로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알칼리 금속이 물과 반응하여 생성된 수용액이 뭐이기 때문에? 염기성이기 때문에 죽어주세요. 됐죠? 자, 그럼 이제 옆으로 갑니다. 51쪽 문제 풀어보세요. 1번에서 3번까지. 이 알칼리 금속은 모의고사든 내신이든 안 나온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100% 출제되고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뭐 좀 더 꼬아서 내려면 더 꼬아서 낼 수 있는데 최소한 알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풀어야 돼요. 알칼리 금속은 1조 수소를 제외한 6개 수소, 이나다 루비든, 세슘, 프란슈까지 외워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어차피 공부하시는 거. 3번까지 한번 풀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자가 안 들어갔어요. 영상 문자가? 아, 들어왔어요. 지금 보내준 거 말고 예전에 여행 갔을 때 들어왔었어요. 들어왔었어? 네. 영상이 중간에 끊겼어? 아까 다시 보내달라고 연락 왔는데 영상이 끊겼나 싶고. 자, 그럼 1번부터 한번 채점해보세요. 1번 보시면 알칼리 금속은 실온에서도 물과 잘 반응한다. O. 그냥 알칼리 금속이 물과 반응하여 생성된 수용액은 염기성이다. O. 알칼리 금속은 공기 중에서 광택을 잃는 것은 누구 때문에? 산소 때문에.
산소하고 반응해서 산화금속이 되기 때문에 시커멓게 변해요. 산소로 고쳐주시고 X. 자, 2번 갑니다. 알칼리 금속의 성질은 칼로 쉽게 잘릴 정도로 무르다. 맞아요. 물이나 공기 중에 산소와 잘 반응한다. 맞아요. 알칼리 금속은 물이 반응하여 산소 기체가 아니고 무슨 기체? 수소 기체. 수소 기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3번이 답입니다. 자, 3번. 칼륨, 나트륨, 리튬이 있어요. 칼륨, 결과 보시면 매우 격렬하게 반응해서 기체가 발생하고 수용액의 색은 붉은색이 되겠죠. 그래서 기억에다가 붉은색. 자, 그 다음 니은 갑니다. 나트륨, 격렬하게 반응해요. 매우 격렬이 아니고 격렬하게 반응하여 기체가 발생하는데 얘도 염기성이니까 무슨 색? 붉은색. 자, 그 다음 디튬, 잘 반응하여. 얘는 좀 반응 속도가 느려요. 잘 반응하여 무색에서 붉은색으로 갑니다. 그럼 이제 얘들은 전부 다 무색에서 붉은색으로 갈 거예요. 기억, 반응성은 원자 번호가 클수록 반응성이 커요. 칼륨, 나트륨, 리튬, 니나가.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반응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칼륨, 나트륨, 리튬 순서로 반응성이 큽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기억과 니은은 변화 없는 게 아니고 기억과 니은은 무색에서 무슨 색으로 변해요? 붉은색으로 변해요. 무색에서 붉은색으로 변합니다 해야 되니까 니은 틀렸어요. 디귿. 물과 반응할 때 발생하는 기체는 모두 수소 기체입니다. 그러면 디귿 맞아요. 그래서 답은 그대에서 몇 번이 답입니까? 하고 보면 3번이 답입니다. 이렇게 해서 알칼리 금속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할게요. 자, 그러면 누구로 갑니까? 하고 보면 할로젠으로 갑니다. 알칼리 금속하고 할로젠이 제일 많이 나오는 이유는 서로 상반되기 때문이에요.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많이 나와줍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누구 갑니까? 하고 물으면 할로젠 먼저 갈게요. 17쪽에 있는 할로젠. (17쪽입니다) 17쪽. 자, 얘는요 반대예요. 알칼리 금속은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반응성이 컸다면 할로젠 원소는 반대입니다. 원자 번호가 갈수록 작을수록 반응성이 커요. 그럼 이제 알칼리 금속은 수소를 제외합니다. 수소, 니나가 루세프예요. 수소, 니나가 루세프에서 몇 개다? 6개의 금속이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뭐가 커진다 했어요? 반응성이 커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리튬보다 나트륨보다 칼륨, 3번보다 11번, 11번보다 19번의 반응성이 더 커집니다. 그런데 할로젠은 17쪽은 자, 이 중에 있는 플루오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아스타딘 이렇게 나오는데 아스타딘은 몰라도 돼요. 그럼 이제 가요. 임팩트 있게 외워주세요. 1쪽은 수소, 니나가로 외우고 17쪽은 자꾸 욕 알려줘서 미안한데요. 가운데 숟가락 딱 올리는 거 생각나요. 뻑큐 염소 불알 이렇게 외우세요. 알겠죠? 뻑큐 염소 불알 외운대요. 얘가 뭐예요? 플루오린이에요. 플루오린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불소라고 불러요. 불소. 얘가 염소입니다. 얘가 브로민이에요. 얘가 아이오딘이에요. 근데 공부하시다 보면은 그냥 외우려고 하면 주기율 많아요. 짜증나요. 그래서 가끔씩 속으로 얘기해요. 1쪽 수소 니나가 니나가가 중요하니까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반응성이 크대. 17쪽 가운데 손가락 막 올려요. 뻑큐. 욕하는 게 제일 커요. 플로린 염소 브로민 뻑큐 염소 불알 이렇게 외우십시오. 그래서 원자 번호가 작을수록 반응성이 큽니다.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이렇게 돼요. 얘가 9번, 얘가 17번. 17에다 18 더해주면 돼요. 18 더해주면 얘 얼마 나오나요? 35 나오죠. 35번. 그 다음 여기다 18 더해주시면 돼요. 왜? 18개가 왔다 갔다 하니까 주기라서. 그럼 얘는 53 이렇게 돼요. 그래서 원자 번호가 작을수록 반응성이 커요. 원자 번호가 작을수록 반응성이 큰 게 17쪽입니다. 자, 그래서 플루오린이 반응성이 가장 커요.
그리고 나중에 주기율표에서 반응성의 기준이 플루오린이 된다는 거 화학하실 때 배울 겁니다. 그럼 이제 원자 번호가 작을수록 반응성이 큰데 어떤 반응성이 큽니까? 그리고 얘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하고 나옵니다. 할로제는 첫 번째 뭐로 존재한다? 이게 중요해요. 이 원자 분자로 존재. 얘들은 전부 다 비금속이에요. 비금속이면서 원자 두 개가 결합했는 분자예요. 이 원자. 같은 원자. 그래서 플루오린 기체, 염소 기체, 브로민 액체, 아이오딘 액체, 이 원자 분자.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원자 분자로 존재합니다. 바로 플루오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이렇게 존재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원자 분자로 존재하는데 얘들의 특징은 이원자 분자로 존재하면서 특유의 색을 가지고 있어요. 특유의 색을 가지고 유독성, 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있는 곳에 들어가시면 여러분이나 나나 저 생각나는 기쁨을 누립니다. 자, 그럼 이제 플루오린은 보통 실온에서 무슨 상태로 존재하는가는 기체로 존재해요. 기체 상태.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데 연한 노란색이에요. 연한 노란색을 띠고 있습니다. 봄에 살짝 이렇게 초록빛 살짝 또는 아주 연한 노란색을 띠고 있고요. 염소 기체입니다. 상온에서 기체 상태로 존재하면서 노란색이에요. 노란색을 띠는 염소 기체. 가장 많이 뭐 합니까? 화학적으로 쓰면 염소 기체를 퍼뜨리면 돼요. 그럼 염소 기체를 맡으면 뭐 합니까? 사망에 이릅니다. 봐주세요. 이거를 이용한 게 여러분은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는데 옛날에 대한민국에 그 한강의 괴물이라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마지막에 괴물을 죽이는데 나오는 게 노란색 기체야. 그 노란색 기체가 염소 기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브로민은 액체 상태예요. 액체 상태에서 와인 색깔이라고 보시면 돼요. 젓갈색입니다. 그 다음 아이오딘이 여러분과 내가 알고 있는 고체예요. 근데 얘는 색깔이 예뻐요. 보라색. 보라색인데 아이오딘이 중화성 물질이에요. 기체로 나오면 연한 파스텔 톤의 보라색이라서 너무 색깔이 예뻐서 흡 하고 드시면 흡 하고 가십니다. 알겠죠? 급하고 드시면 흡하고 가시는 거. 그래서 얘들은 유독성을 가지고 있고 상온에서 기체, 액체, 고체입니다. 요거 상태까지 기억해 주세요. 그죠? 그래서 특유의 색을 가지고 있고 유독성이고 실온 상온에서 20에서 25도씨에서 기기액고 상태입니다. 하고 봐주시면 돼요. 요게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겁니다. 할로젠 원소에서.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반응성이 크대요. 자, 원자 번호가 작을수록 반응성이 큰데 무슨 반응성이 큽니까? 하고 물어봐요. 무슨 반응성이 큽니까? 하고 보면 1쪽에 있는 니나가, 2쪽에 있는 베마팔스바라, 3쪽에 있는 알루미늄 이런 금속과 반응해서 무엇을 만듭니까? 금속, 산화물을 잘 만들어줘요. 그리고 수소하고 반응합니다. 자, 그래서 수소와의 반응성이 커서 무엇을 만든다? 수소화합물을 만들어줍니다. 수소하고 반응성이 커서 수소화합물을 만들어주는데 이제 갈게요. 자, 그럼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고 물어요. 수소하고 플루오린이 반응해요. 수소하고 염소가 반응해요. 수소하고 브로민이 반응해요. 수소하고 아이오딘이 반응해요. 자, 그럼 얘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고 물어봐요. 이게 수소기체. 브로민 이렇게 반응해요. 그럼 얘는 플루오린화 수소가 돼요. 자, 플루오린화 수소라고 부르는데 얘가 바로 불화수소예요. 불화수소라고 일반적으로 말하는 거. 그래서 저번에 저기 대전이나 거기에서 반도체 공장에서 빵 하고 폭발했을 때 불 끄기 힘든 게 이것 때문에. 얘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얘가 무엇입니까? 염산이에요. 염산 또는 염화수소예요. 염화수소입니다. 자, 그 다음 얘가 무엇입니까? 브로미나 수소예요. 수소.
그 다음 얘가 아이오디나 수소가 됩니다. 일부러 이름까지 가져가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요렇게 수소하고 반응성이 커서 수소 화합물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플루오리나 수소, 염화수소, 브로미나 수소, 아이오디나 수소를 만들어줍니다 하고 놔줍니다. 그럼 이렇게 수소하고 반응성이 커서 수소하고 반응있는 할로제나 수소라는 화합물을 만들어줘요. 할로제나 수소 화합물을 만들어줍니다. 뭘 만들어준다고요? 할로제나 수소 화합물을 만들어주는데 얘들이 수소하고 반응성이 커서 수소하고 반응해서 만들어주면서 뭐에 녹아요? 물에 녹아요. 얘들이 물에 녹아요. 그럼 이제 갑니다. 얘가 물에 녹습니다. 물에 녹으면 뭐가 만들어져요? 염산, 산성. 그러면 알칼리 금속하고 나오겠네요. 알칼리 금속은 물에 녹아서 수소 기체가 발생하고 염기성이 돼요. 얘는 뭐 합니까? 수소하고 반응해서 할로제나 수소 화합물이 만들어지고 물과 반응해서 염산이라는 아주 강한 산성이 만들어집니다. 17쪽 산성, 1쪽 염기성. 시험 문제 내기 딱 좋아요. 그죠? 그래서 물과 반응해서 산성이 됩니다. 대표적인 염산.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 네 번째 금속원소. 특히 1쪽, 2족에 있는 금속원소입니다. 자, 1족과 2족. 그 다음에 3족도 들어가요. 3족에 있는 금속원소. 금속원소와 반응하여 무엇을 만듭니까? 할로젠이라고 하는 염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금속원소와 반응해서 무엇을 만든다? 염을 생성합니다. 그럼 이제 갈게요. 1족의 대표적인 아이의 나트륨 가지고 올게요. 나트륨 17족의 대표 선수로 염화 가지고 올게요. 그럼 뭐가 돼요?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만나서 염화 나트륨이라는 뭐가 만들어져요? 소금이 만들어져요. 염화 나트륨이라는 소금이 만들어집니다. 자, 2족에 있는 칼슘 이온하고 염화 이온이 만나요. 그럼 얘가 무엇이 됩니까? CaCl2 염화 칼슘이라는 은메린 도로의 제설제, 물 먹는 하마 습기 제거제로 쓰이는 아이가 만들어집니다. 1족에 있는 아이하고 뭐합니까? 반응을 해서 염을 잘 만듭니다. 그럼 리튬 이온하고 플루오리나 이온이 만들면 LiF 플루오린화 리튬이라는 아이를 만들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무엇이 됩니까? 염을 잘 만듭니다 하는 게 바로 누구입니까? 17족 할로젠입니다. 하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1족과 17족은 뭐해서 많이 나옵니까? 비교해서 많이 나옵니다.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반응성이 큰 1족 6개 금속하고 원자 번호가 작을수록 반응성이 큰 비금속. 그래서 얘는 무슨 원소예요? 비금속 원소이며 뭐가 되기 쉽다? 전자를 뭐? 일가 음이온. 음이온이 뭐 하기 쉽다? 되기 쉽다. 쟤는 양이온이 되기 쉬웠는데 얘는 음이온이 되기 쉬워요. 그럼 갑니다. 플루오린이 전자를 하나 얻어서 여러분 배웠어요? 플루오리나 이온. 염소가 전자를 하나 얻어서 염소 소자 빼고 염화이온. 브로민이 전자를 하나 얻어서 브로민화 이온. 아이오딘이 전자를 하나 얻어서 아이오딘화 이온이 됩니다. 그래서 음이온은 원소 이름 뒤에 플루오린이라는 원소 이름 뒤에 화이온을 붙이면 돼요. 화이온을. 그런데 얘는 원소 이름 뒤에 화이온을 붙이는데 소자로 끝나는 아이는 소자를 뭐해라? 버려라. 그래서 염소가 아니고 소자를 버리고 염화이온. 그럼 얘는 브로민. 그대로 원소 이름 뒤에 화이온. 얘는 원소 기호는 아주 간단해요. 그리고 이온도 간단한데 이름이 길어요. 아이오딘, 화이온. 그래서 뭐가 되기 쉽다? 음이온이 되기 쉽습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럼 이렇게 양이온과 음이온이 되는 이유가 누구입니까? 18족 비활성 기체가 기준이라서 그렇습니다.
그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한테 알칼리 금속하고 할로젠 원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여기에 관한 문제를 하나 풀고 쉬는 시간 드리고요. 비활성 기체 설명드리고 원자의 전자 배치 설명드릴게요. 그럼 교재 49쪽에 5번 문제 한번 풀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것도 어떻게 했어? 어떻게 했어? 아, 오늘 기록한 건 아니고 제가 시간을 착각했어요. 그리고 옛날 시간으로 착각했구나. 네. 자, 그럼 확인할게요. 5번 어렵지 않아서 금방 했을 거예요.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O, 옳지 않은 것은 X를 해주세요. 알칼리 금속은 주기율표의 1쪽에 속하는 원소이고 할로젠은 17쪽. 17쪽으로 고쳐주시고 X. 니나가는 알칼리 금속이고 뻑큐염소 불알은 할로젠 원소죠. 그래서 리튬, 나트륨, 칼륨은 알칼리 금속, 플루오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은 할로젠 원소입니다. O. 알칼리 금속은 물과 반응하여 수소 기체를 발생시킵니다. O. 할로젠과 수소가 반응하여 물에 녹아서 뭐가 된다? 염산이라는 산성이 됩니다. 산성으로 고쳐주세요. 그래서 X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요렇게 해서 중요한 알칼리와 할로젠에 대해서 마무리하고 10분간 쉬고 비활성 기체하고 원자에 대해서 들어갑시다. 자, 그러면 이제 주기율표에서 비활성 기체가 이온결합, 공유결합 설명할 때 다음으로 넘어가서 나오는데 다음으로 넘어가서 나올 때도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드릴 거고 지금 비활성 기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하고 갈게요. 비활성 기체는 여러분 교재에서 몇 쪽에 나오는가 하면요. 교재 보시면 56쪽에 나와요. 56쪽에 나오는데 오늘 하면서 비활성 기체를 해주고 원자의 전자 배치에 대해서 설명 들어갈게요.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나오는 게 비활성 기체예요. 얘는 바로 몇 쪽이다? 18쪽. 18쪽에 있는 아이를 뭐라고 합니까? 비활성 기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헬륨, 네온, 아르곤, 크립톤, 제논까지 나오는데 보통 크립톤, 제논까지가 뭐합니까? 통과 시험 문제에 나와요. 그러면 헬륨, 네온, 아르곤은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2번, 10번, 18번인 헬레나에서 아시는데 얘들의 특징은 이거예요. 원자 하나가 분자예요. 1원자. 단원자. 원자 하나가 뭐다? 분자예요. 1원자, 단원자 분자야. 그래서 할로젠은 2원자 분자라고 하고 비활성 기체인 18쪽은 원자 하나가 분자가 됩니다. 원자 하나가 분자가 되면서 무엇이 됩니까? 하고 보면 헬륨은 비행선이나 풍선을 뭐합니까? 충전하는 기체. 그다음 네온은요 바로 우리 진 공간에 넣어줬을 때 전류를 흘려주면 색깔이 나와요. 그래서 얘는 광고판 또는 전광판 네온 사인이라고 불러주는 거 우리가 일명 네온 사인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이걸로 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르곤은 용접 시 보호용 기체로 사용돼요. 용접할 때 보호용 기체로 쓰이는 거고 그 다음에 얘들이 원자 하나가 분자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1원자 분자이자 그 다음 18쪽은 반응성이 거의 없어요. 매우 안정해요. 매우 안정해서 반응성이 거의 없습니다. 가끔가다 예외로 반응성이 살짝 나오는데 반응성이 거의 없는 아이예요. 그럼 1쪽에 있는 알칼리 금속과 17쪽에 있는 할로젠은 반응성이 컸는데
기준이 되는 쉬는 시간에 안 먹고 수업하지 못하는데 빨리 갖고 와. 자, 그래서 기준이 되는 비활성 기체는 반응성이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러면 매우 안정하여 반응성이 거의 없습니다. 바로 뭐 때문입니까?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원자과 전자수. 원자과 전자수가 0이기 때문이에요. 0이. 원자과 전자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원자과 전자수는 무엇입니까? 원자의 가장 마지막 전자 껍질에 들어있는 전자수로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를 원자과 전자수라고 해요. 그래서 원자과 전자란 전자 껍질이 있습니다. 가장 바깥쪽.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에 전자로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를 원자과 전자. 근데 원자과 전자가 없어요. 원자과 전자가 없어서 다른 아이들하고 반응 안 해요. 그래서 반응성이 거의 없는 매우 안정한 아이로 모든 주기율표에 있는 원소들이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18쪽에 있는 비활성 기체처럼 안정해지려고 양이온도 되고 음이온도 되고 이온 결합도 하고 공유 결합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18쪽에 있는 헬륨, 네온, 아르곤이 이렇게 들어가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주기율표의 기준이 됩니다. 이 정도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이제 앞쪽으로 가셔서 우리는 원자의 전자 배치로 가겠습니다. 자, 오늘날 원자의 전자 배치는 전자 그룹 모양이라고 해요. 전자가 배치할 확률 오비탈로 나타내는데 그 오비탈을 가지고 여러분 문제를 풀 수가 없어서 보어의 원자 모형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보어는 원자핵이 있고 원자핵을 감싸고 있는 첫 번째 전자 껍질이 있고 두 번째 전자 껍질이 있고 세 번째 전자 껍질이 있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해서 전자 껍질이 주기에 들어가요. 그럼 이제 원자 갈게요. 예를 들어서 비활성 기체 갑니다. 비활성 기체 2번 헬륨을 갈게요. 원자 번호는 양성자수야. 양성자수와 중성자수를 더한 게 원자의 질량수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2번이 바로 무엇이다? 얘가 원자 번호이자 양성자수예요. 양성자수인데 헬륨이라는 원자야. 1원자 분자야. 그러면 헬륨이라는 원자는 항상 양성자수하고 중전자수하고 같아서 뭐다? 중성이다. 원자가 중성인 이유는요. 양성자수와 전자수가 뭐 하기 때문에? 같기 때문에 중성입니다 하고 나옵니다. 그럼 이제 뭐의 원자 모형으로 나타내요? 우리는 원자 중심에 원자핵이 있어요. 원자핵이 있는데 헬륨은 양성자수가 2개예요. 그럼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를 그리셔도 돼요. 네, 약속합니다. 양성자가 2개 있대요. 양성자 2개야. 원자 번호 2개야. 근데 헬륨은 1쭉이야. 아, 그럼 얘는 전자 껍질이 하나 있다는 뜻이야. 이 전자 껍질 하나 위에 전자가 몇 개 들어있다? 전자가 2개 들어있다는 거야. 그럼 요게 바로 뭐다? 전자 껍질입니다. 이 전자 껍질 위에 전자가 존재할 때 전자가 가지는 에너지 뭐라고 합니까? 에너지 준이라고 해요. 그래서 전자 껍질 위에 전자를 가지는데 약속을 합니다. 모든 주기율표에서 전자를 배치할 때 첫 번째 전자 껍질 첫 번째 전자 껍질에는 몇 개만 들어간다? 최대 2개만 들어간다. 최대 2개만 들어가요. 왜요? 빅뱅 우주 초기하고 1주기에는 헬륨 때문에. 헬륨이 가장 안정해요. 그래서 첫 번째 전자 껍질은 최대 전자 몇 개만 들어간다? 2개만 들어갑니다. 최대 2개만 들어가고 두 번째
전자 껍질부터 최대 몇 개가 들어간다? 최대 8개가 들어가는 무슨 규칙을 만족한다? 옥텟 규칙. 최대 8개를 들어가는 옥텟 규칙을 만족합니다. 이렇게 나와줍니다. 그래서 헬륨은요,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 2개가 있어요. 그럼 이제 네온 갑니다. 네온은 어떻습니까? 물어봐요. 네온은 10번이야. 10번이면서 몇 죽입니까? 하고 물어봐요. 2죽이에요. 그러면 18쪽 2죽인 네온은 양성자 수가 전자 수하고 같아요. 그럼 양성자가 몇 개 있다? 10개 있어요. 플러스 10이에요. 전자 껍질이 몇 개 있다? 2죽이에요. 전자 껍질이 2개 있어요. 그럼 이제 첫 번째 전자 껍질 전자 최대 2개 들어가요. 두 번째 전자 껍질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들어가요. 그럼 여기 두 번째 전자 껍질에 들어가 있는 전자수. 자, 그럼 이제 갑니다. 얘는 전자 껍질이 하나밖에 없어. 그럼 얘가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이야. 전자 껍질 하나밖에 없으니까 얘가 가장 바깥쪽이야. 자,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에 전자수를 뭐라고 합니까? 이 전자를 갖다가 우리는 체외각 전자라고 해요. 이 전자를 가장 바깥쪽에 있다. 체외각 전자라고 해요. 체외각 전자. 자, 그럼 이제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의 전자는 체외각 전자이고 여기에 들어있는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의 전자수. 전자 껍질의 전자수를 뭐라고 합니까? 체외각. 가장 바깥쪽에 있는 체외각 전자수라고 해요. 그럼 헬륨은 몇 개 들어있습니까? 헬륨은 2개 들어있어요. 그럼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최대 2개가 들어있는데 2개 들어갔네요. 그럼 얘는 실제로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원자가 전자수. 자, 실제로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원자가 전자수는 없어요. 2개만 좋겠어요. 0이에요. 0. 자, 그럼 이제 네온 갑니다. 네온은 얘가 가장 바깥쪽. 얘가 가장 바깥쪽 뭐예요? 전자 껍질이에요.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 껍질입니다. 자,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에 체외각 전자수. 체외각 전자수는 몇 개 들어있습니까? 8개 들어있어요. 8개 들어있어요. 그러면 8개를 만족하면 된대요. 8개 들어있어요. 그럼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원자가 전자수. 원자가 전자수는 있다 없다? 없어요. 비활성 기체의 공통점은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원자가 전자수가 있다 없다? 없다. 0이다. 체외각 전자는 2개, 8개가 있지만 자, 그럼 이제 아르곤 봅니다. 18번 아르곤. 자, 아르곤도 보면 원자 핵이 있고 18번이에요. 양성자 18개 있어요. 전자 껍질 3개예요. 3죽이니까. 3죽이니까 전자 껍질 3개인데 첫 번째 전자 껍질 전자 2개 들어있네요. 두 번째 둘, 넷, 6, 8개 들어있네요. 마지막에도 둘, 넷, 6, 8개 들어있네요. 자, 그럼 가장 바깥쪽. 3죽이니까 3개예요.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 가장 바깥쪽에 전자 껍질이에요. 3죽이니까 3개 있어요. 체외각 전자수. 가장 마지막 껍데기에 있는 전자수는 8개예요. 옥텟 규칙을 만족해요. 매우 안정해요. 그럼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원자가 전자수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0입니다. 비활성 기체의 기준은 원자가 전자수가 0이라서 화학 반응에 참여 안 하고 매우 안정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 주기율표에 있는 아들을 보러 가요. 원자. 자, 그럼 이제 일반적으로 원자가 있는데 11번 나트륨을 한번 볼게요. 11번 나트륨을 봅니다. 자, 원자에게 있는 양성자수 11개야. 11개야. 자, 그럼 전자 껍질이 3축이니까 3개야. 3축이니까 3개야. 첫 번째 전자 껍질이 2개 들어가 있어. 두 번째 전자 껍질에 이렇게 8개 들어가 있어. 8개 들어가 있어. 마지막 전자 껍질에 하나 있어.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요. 마지막 껍질에 전자가 하나 있는데 8개 채워야 돼. 내가 7개 받는 게 편하겠어? 하나 버리는 게 편하겠어? 버리는 게 편해. 그래서 얘를 버려요. 자, 이 전자를 하나 버려요. 그럼 몇 개 가져요? 나트륨
이온이 되면서 10번의 네온처럼 안정한 전자 배치를 가져요. 네온하고 똑같이 10개를 가져요. 10개 가집니다. 자, 그럼 이제 12번 마그네슘을 한번 볼게요. 마그네슘 2족에 있는 아이. 자, 양성자수 12개 있어요. 똑같이 3족이에요. 전자 껍질이 이렇게 3개 있어요. 첫 번째 전자 껍질이 전자 2개 들어갔어요. 두 번째 전자 껍질이 전자 최대 8개 들어가니까 8개 채웠어요. 마지막 전자 껍질이 전자 2개 있어요. 얘가 생각을 해요. 내가 6개 받는 게 편할까? 2개 버리는 게 편할까? 2개 버리는 게 편해요. 그래서 마그네슘 2+가 돼요. 전자를 2개 버리면서 뭐처럼 안정이 돼요? 10번의 네온처럼 안정. 이렇게 해서 양이온들이 뭐처럼 안정해지려고 18쪽에 있는 비활성 기체처럼 안정해지려고 뭐 하는 거야? 전자를 8개 가지는 옥텟 규칙에서 7개 받는 것보다 하나 버리는 거. 6개 받는 것보다 2개 버리는 게 더 빠르구나. 그래서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이 되는구나 하고 봐주시면 돼요. 그죠? 자, 그래서 무엇을 맞추기 위해서? 옥텟 규칙.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나옵니다. 얘는 체외곽 전자수. 가장 마지막 전자 껍질 있는 체외곽 전자수가 몇 개다? 1개. 그럼 원자과 전자수도 몇 개다?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원자과 전자수도 몇 개가 돼요? 1개가 돼요. 자, 이해갑니다. 체외곽 전자수. 가장 껍데기, 마지막 껍데기에 있는 전자수가 2개예요. 2개예요. 그럼 원자과 전자수. 화학 결합에 참여할 수 있는 원자과 전자수. 주거나 받거나 잃을 수 있는 전자수도 2개예요. 자, 그럼 이제 누구를 한번 봅니까? 하고 보면 비활성 기체처럼 안정해지려고 하는데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최대 2개가 들어가고 두 번째 전자 껍질부터 8개가 들어가는데 자, 얘들은 1족하고 2족이에요. 1족에 있는 나트륨, 2족에 있는 마그네슘입니다. 자, 그럼 이제 3족에 있는 아이, 13족에 있는 아이 누구로 갑니까? 알루미늄. 자, 13번입니다. 그럼 알루미늄은 양성자수가 13개 있고요. 3족이니까 전자 껍질이 3개 있어요. 전자 껍질이 3개 있습니다. 첫 번째 전자 껍질에 2개 들어가고 두 번째 전자 껍질에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8개 들어가요. 세 번째에 3개 들어가 있어요. 자, 5개 받는 것보다 3개 버리는 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얘는 알루미늄 3+가 되면서 뭐처럼 안정해진다? 10번 네온과 같이 안정해져요. 이렇게 해서 전자를 벌어서 18족처럼 안정해지는 양이온이 나오는구나. 그럼 이제 음이온의 대표로 들어가는 아이가 16족이에요. 16족에 있는 누구? 8번 원소 산소를 한번 볼게요. 8번 원소 산소. 자, 그럼 산소는 양성자수가 8개예요. 전자 껍질이 2축이에요. 그럼 첫 번째 전자 껍질이 전자 2개 있어요. 두 번째 전자 껍질이 2, 넷, 몇 개 있습니까? 하고 보면 6개 있어요. 그럼 얘는 내가 6개를 버리는 것보다 누군가가 버리는 2개를 받아오는 게 유리해요. 받아오는 게. 그래서 얘는 전자를 뭐예요? 2개 받아요. O2 나와요. 전자를 2개 받아서 10번의 네온처럼 뭐 해져요? 안정해져요. 그래서 산화이온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럼 얘는 체외곽 전자수가 몇 개입니까? 하고 물어요. 체외곽 전자수가 6개입니다. 그럼 원자과 전자수도 몇 개? 화학 결합에 참여할 수 있는 원자과 전자수도 6개. 자, 그럼 얘는요. 체외곽 전자수가 몇 개입니까? 체외곽 전자수가 3개예요. 3개니까 원자과 전자수도 몇 개입니까? 원자과 전자수도 3개입니다. 3개예요. 자, 그럼 이제 17쪽에 있는 플로린 한번 해볼게요. 원원소. 자, 그럼 이제 플로린 원자 3개, 양성자 9개 있어요. 2죽이에요. 전자 껍질 2개예요. 그럼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 2개, 두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있어요. 그럼 얘는 뭐 하면 돼요? 하나 받으시면 돼요. 누가 버리는 아이 하나 받으셔서 플루오린화 이온이 됩니다. 그럼 뭐처럼 안정해져요? 10번 네온처럼 안정해져요.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면서 안정해집니다. 자, 그럼 이제 얘는 가장 마지막에 있는 체외가 전자 수는 몇 개입니까? 7개. 그럼
원자과 전자수는 몇 개입니까? 7개. 아, 좀 뭔가가 규칙이 보이는 것 같아요. 바로 조개 1의 자리 숫자가 원자과 전자수예요. 그죠? 조개 1의 자리 숫자가 뭐다? 원자과 전자수입니다. 체외각 전자수. 그래서 조개 원자과 전자수가 뭐다? 체외각 전자수의 1족은 원자과 전자 몇 개 있다? 1개. 2족은 몇 개 있다? 2개. 13족은 몇 개 있다? 3개. 14족은 4개. 15족은 5개. 16족은 6개. 17족은 7개. 이제 낚이면 안 돼. 18족은 몇 개 있다? 8개. 이러면 다 뒤집니다. 자, 18족은 체외각 전자가 2개 또는 8개 있는데 원자과 전자는 있다 없다? 없다. 시험 문제 내기 딱 좋겠죠? 낚이기 딱 좋겠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우리는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배우는 걸로 갈게요. 보세요. 여기에 플러스가 이렇게 한 4개 있어요. 플러스가 이렇게 4개 있고 여기에 없는 아이가 이렇게 4개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전자 껍질이 있으면서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 있다고 봐요. 전자 껍질 바깥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한테 물어봅니다. 얘는 이름이 뭐니? 하고 물어봐. 빨간색은 이름이 뭐니? 파란색은 이름이 뭐니? 그리고 이거 전체는 이름이 뭐니? 그 다음에 얘는 여기서 묻는 게 빨간색 물어요. 얘는 빨간색은 이름이 뭐니? 하고 묻는 거고 얘는 아무것도 전화를 띄지 않는 이 파란색은 이름이 뭐니? 하고 묻는 거고 얘는 빨간색과 파란색을 묶어준 얘는 이름이 뭐니? 하고 묻는 거고 그 다음 얘는 이름이 뭐니? 하고 물어봐. 그럼 플러스는 바로 뭐겠어요? 양성자가 되겠죠. 양성자가 돼요. 업퍼크, 다운퍼크를 이루신 양성자가 되어서 플러스 전화를 띄는 아이고 이 파란 거는 전화를 띄지 않으면 뭐가 되겠어요? 중성자가 돼요. 중성자가 됩니다. 그럼 얘는 뭐야? 빨간 거와 파란 거를 감싸고 있는 얘는 무엇입니까? 원자핵이 돼요. 모든 원자에 하나밖에 안 들어있는 원자핵이 돼요. 그러면 얘는 무엇입니까? 전자가 존재하는 전자 껍질이 돼요. 전자 껍질. 그럼 이 전자 껍질 위에서 전자가 여기에 있을 때 이 전자가 가지는 값을 뭐라고 한다? 에너지 준이라고 해요. 에너지 준이란 전자 껍질 위에 전자가 가지는 에너지. 전자 껍질 위에 있는 전자가 가지는 에너지를 뭐라고 해요? 에너지 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렇죠? 에너지 준이란 뭐다? 전자 껍질 위에 있는 전자가 가지는 에너지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옷을 입을 때 속옷 위에 핀이 하나 꽂혀 있을 때 그 핀은 속옷 하나 위에 있는 에너지 준이를 가져요. 그럼 내가 속옷 입고 바깥에 옷 입었어요? 두 번째 옷 위에 핀을 2개 꽂았어요. 두 번째 옷 위에 있는 핀은 이 두 번째 옷 위에서 가지는 에너지 준비를 가집니다. 그럼 첫 번째 전자 껍질과 두 번째 전자 껍질 사이에는 전자가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전자의 에너지 준위는 연속이 아니고 뭐다? 불연속이에요. 자, 그 다음 원자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첫 번째 전자 껍질의 에너지 준위가 자, 첫 번째 전자 껍질 용어입니다. 용어를 잘 정리해 놓으면 나중에 화학할 때 훨씬 편해집니다. 첫 번째 전자 껍질 위에 전자의 에너지 준위가 가장 낮아요. 가장 낮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전자 껍질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바깥으로 갈수록 에너지 준위가 높아져요. 그럼 이제 첫 번째 전자 껍질에서 전자의 에너지 준위가 가장 낮을 때 이 전자가 가지는 에너지 준위를 뭐라고 한다? 바닥상태라고 한다. 가장 안전한 가장 안전. 가장 안전한 뭐라고 불러줘요? 바닥상태. 바닥상태. 그죠? 그래서 원자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가 존재할 때 이 전자가 가지는 에너지 준위가 어떻다? 가장 낮아요? 가장 낮은 전자 껍질의 에너지 준위가 가장 안정해요. 얘가 바닥상태.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화학할 때 보호의 에너지 준위 모비탈 이런 거 할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원자에 가장 가까이 있는 첫 번째 전자 껍질 위에 전자가 있을 때 이 전자가 가지는 값 에너지 준위가 가장 낮아서 바닥 상태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부터 에너지 준위가 쭉쭉쭉 꺼지면서 불안정한 상태를 뭐라고 한다? 들뜬 상태라고 합니다.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부터 뭡니까? 쭉 올라가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쭉쭉쭉 올라갈수록 전자의 에너지 준위가 뭐 해줍니까? 커집니다. 에너지 준위가 커져요. 이때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들뜬 상태. 들뜬 상태는 뭐다?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오비탈 스펙트럼 할 때 여러분한테 살짝 얘기해 줬는 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에 들어있는 전자수가 체외각 전자수가 되는데 1의 자릿수입니다. 조개 1의 자릿수 예외 18쪽 비활성 기체는 체외각 전자수가 2 또는 8이에요. 2 또는 8입니다. 그래서 헬륨을 제외하고 체외각 전자수는 8개이면서 원자가 전자수가 0인 비활성 기체가 모든 주기율표에 뭐가 된다? 기준이 됩니다. 하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한테 원자에 대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교재에 있는 거. 자, 교재 49쪽에 있는 문제 6번하고 7번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47쪽으로 넘어갈게요. 저번 시간에 한번 했지만 그래서 49쪽에 있는 아이 6번, 7번 한번 해주십시오. 어떻게 비워요? 몰라? 수업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여기는 창문도 이렇게 뽁뽁이를 감아놔서 바깥을 볼 수 없는 환경이야. 그래서 모르겠다.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창밖을 볼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서. 됐죠? 일단 문제 풀어주세요.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비 안 오고요. 풍도청 폭염주의보 발생이랍니다. 됐죠? 네. 비 안 옵니다. 네. 싫어요. 싫어요. 이동하면 예, 다녀오세요. 자, 그럼 이제 주기율표에서 같은 쪽에 속하는 원소들은 무엇이 같아요? 1의 자리 숫자가 원자과 전자수이고 18쪽만 예외가 있어요. 그래서 화학적 성질이 같은 이유는 뭐가 같아서? 원자과 전자가 같아서입니다. 원자과 전자 수가 같아서입니다. 그래서 여기 전자 수가 같아서 원자과 전자수가 같기 때문에 화학적 성질이 비슷합니다. 자, 그럼 이제 물어봅니다. 예를 들어서 17쪽이 이렇게 있어요. 17쪽 플루오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봐요. 그럼 얘들은 할로젠 원소이죠. 할로젠 원소이면서 17쪽이니까 가장 마지막 전자 껍질 체외각 전자 수가 몇 개다? 7개요.
7개이면서 원자과 전자수가 몇 개다? 7개. 주기율표에서 원자과 전자수가 제일 많은 아이다. 원자과 전자수가 제일 많은 아이가 누구입니까? 17조. 17조.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들이면서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그럼 얘들은 전자를 하나 얻을 수 있고, 그다음 뭐로 존재해요? 이원자 분자로 존재합니다. 이원자 분자로 존재하면서 실온에서 플로린 기체, 염소 기체, 브로민 액체, 아이오딘 고체 이렇게 존재해요. 자, 그럼 이제 갑니다. 얘는 치약에 들어가요. 중치 예방, 수영작물 소독에 들어갑니다. 그럼 플로린과 염소의 공통점은요. 같은 쪽에 속하고 원자과 전자수가 같다는 게 공통점이에요. 그리고 실온에서 기체 상태다. 그 다음 브로민은요. 강강할 때, 현상할 때, 필름 현상할 때 이렇게 쓰는 브로민이고요. 아이오딘이 바로 뭐예요? 요드 띵크, 빨간 약. 우리 상처 났을 때 이렇게 과산화수소로 소독해서 따끔따끔 뽀글뽀글 기체 막 산소 기체 나오고 그 다음에 빨간 약 이렇게 쓱 발라주는 요드. 그래서 상처 치료에 쓰여요. 상처 치료에 쓰이는 거, 수영작물, 수돗물 소독하는 데 쓰이는 거, 중치 예방에 쓰이는 걸로 나와주는 아이가 17조. 그래서 원자과 전자 뭐가 같기 때문에 수가 같기 때문에 수가 같기 때문에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17쪽입니다 하고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수소.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수 하나야. 그리고 원자과 전자수 하나야. 그럼 리튬은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수 2개야. 2족이니까. 그리고 원자과 전자수 1족이니까 하나야. 자, 그 다음에 나트륨 전자 껍질수 3개야. 3족이니까. 원자과 전자수 하나야. 니나가. 자, 그러면 칼륨은요? 하고 물어보면 칼륨은 여기에서 얘가 무엇입니까? 리튬이고 나트륨이고 칼륨이라고 쳐요. 그럼 칼륨은 전자 껍질수 4개이고 원자과 전자수 하나예요. 그래서 니나가는 1조 원소이고 원자과 전자수가 1로 같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알칼리 금속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여기에 있는 이제 산소 갈게요. 산소는 2주기야. 그 전자 껍질 2개인데 가장 마지막 전자 껍질에 전자가 6개 들어있어서 원자과 전자수가 몇 개가 된다? 6개가 됩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1번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와 원자과 전자수를 표의 빈칸에 쓰시오 했으니까 요거 빼시고요.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2주기 원소는요. 2주기 원소 여러분이 써봐요. 리베, 붕탄, 질산, 플레 이렇게 시험 문제 풀 때 적어놓고 문제 풀어요. 2주기. 자, 2주기 원소 여기에 들어가는 거니까 2주기에 들어가는 건 누구입니까? 리튬하고 산소입니다. 그럼 얘하고 얘 같은 주기에 들어가겠죠? 같은 주기에 들어가는 3주기. 항상 공부하실 때 라마, RQ, 인황, 염아 이렇게 적어놔요. 적어 놓으시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얘는 전자 껍질 수가 3개고 같은 주기. 전자 껍질 수가 2개이고 같은 주기. 이렇게 공부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쓰시면서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2주기 원소는요. 리튬과 산소입니다. 두 번째 답. 리튬과 산소 적어주시고요. 세 번째.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는요. 같은 족에 들어가고 원자과 전자수가 같은 니나. 그래서 3번의 답은 니나가 같은 족에 들어가고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아이입니다. 하고 봐주세요. 그럼 왜 이렇게 주기율표에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아이가 같은 세로줄에 옵니까? 하고 물어봐요. 이제 여러분 한번 볼게요. 보세요. 원자과 전자수예요. 원자과 전자수. 가장 마지막 껍질에 있는 원자과 전자수하고 원자 분호의 관계예요. 원자 분호. 양성자수. 갑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봐요. 수소가 있어요. 1번. 수소는 원자과 전자수가 하나 있어요. 하나. 그래서 여기에서 수소는 여기에 있습니다. 원자과 전자수가 하나. 자, 2번 헬륨이 있어요. 헬륨은 원자과 전자수가 없어요. 헬륨 여기에 있어요. 자, 3번 리튬이 있어요. 리튬은 원자과 전자수가 하나예요. 리튬 여기에 있습니다. 자,
4번 베릴륨이 있어요. 원자과 전자수 2개예요. 베릴륨은 원자과 전자수 2개 있습니다. 자, 5번 붕소입니다. 붕소는 원자과 전자수가 몇 개 있습니까? 3개 있어요. 붕소. 자, 그 다음에 6번이 탄소예요. 탄소는 원자과 전자수가 몇 개 있습니까? 4개 있어요. 탄소는 14족이라서 원자과 전자수 4개 있습니다. 자, 7번 질소 갑니다. 질소는 원자과 전자수가 몇 개 있습니까? 하고 물어봐요. 5개 있어요. 자, 그 다음 8번 산소 갑니다. 산소는 원자과 전자수가 몇 개 있습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6개 있어요. 자, 그 다음 마지막 9번 플루오린 갑니다. 원자과 전자수가 몇 개 있습니까? 하고 물어봐요. 7개 있어요. 7개 플루오린. 자, 그럼 얘를 연결해요. 첫 번째 여기에 산소 1번은 하나 있었어요. 2번은 0이에요. 1, 2, 3, 4, 5, 6, 7 올라가요. 자, 그 다음 이제 여기서 10번으로 내려와요. 10번으로 내려오면 네온은 없어요. 네온은 없어요. 11번으로 와요. 다시 1개 있어요. 12번으로 와요. 2개 있어요. 13번으로 와요. 3개 있어요. 14번으로 와요. 4개 있어요. 15번으로 와요. 5개 있어요. 16번으로 와요. 6개 있어요. 17번으로 와요. 7개 있어요. 그 다음에 다시 뭐로 와요? 18번으로 와요. 0개 있어요. 그러면 수소 뺍니다. 0, 1, 2, 3, 4, 5, 6, 7. 그 다음 다시 내려가요. 0, 1, 2, 3, 4, 5, 6, 7. 다시 18번은 내려가요. 0, 1, 2, 3, 4, 5, 6, 7. 이렇게 돼요. 그러면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원자과 전자수가 일정하게 증가합니다. 뭐 0, 1, 2, 3, 4, 5, 6, 7. 그 다음 다시 18쪽 0, 1, 2, 3, 4, 5, 6, 7. 다시 18쪽 0, 1, 2, 3, 4, 5, 6, 7로 원자과 전자수가 규칙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주기율표의 규칙성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되겠죠? 그래서 이 원자과 전자수가 중요합니다. 체외각 전자수인데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서 49쪽의 주기율표 맨 밑에 별 3개 다시고요. 원소의 주기성이 나타나는 까닭은 바로 원소의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는 원자과 전자의 수가 주기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수소를 빼고 수소 1 빼고요. 0, 헬륨부터 0, 1, 2, 3, 4, 5, 6, 7 0, 1, 2, 3, 4, 5, 6, 7로 원자과 전자수가 주기적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별을 3개 달아 놓으시고요. 매우 중요합니다. 밑에 처박혀 있지만 아주 중요한 아이입니다. 49쪽 주기율표 그림 밑에 별 3개 달아주세요. 원소의 주기성이 나타나는 까닭은 원자과 전자수가 주기적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하는 거 별 3개 달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52쪽 한번 펴봐요. 자, 미술 공부 한번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Q1 나와 있죠? Q1의 수소, 전자 껍질수 그리고 전자 한번 나타내 보세요. 그다음 산소, 네온, 마그네슘, 염소까지 전자 껍질수를 그리시고 전자도 한번 나타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Q1에 있는 거 지금부터 양성자수, 전자수, 주기, 원자과 전자수에서 그림 한번 나타내 보세요. 이거 할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자꾸 손으로 쓰면서 외워주세요. 손으로 쓰시면서 외워주시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전자 껍질은 무조건 전자 최대 2개 들어가요. 두 번째 전자 껍질부터 8개 들어가는 옥텟 규칙을 만족하면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옵니다. 주기율표에 있는 모든 원소는 중성자를 가진다. X. 수소 때문에. 주기율표에 있는 모든 원자는 체외각 전자로 8개를 가진다 또는 옥텟 규칙을 모두 만족한다. X. 맞습니다. 그래서 주기율표에 있는 모든 원소는 중성자를 가진다. X. 주기율표에 있는 모든 원소는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 X.
헬륨 만족하지 않아요. 수소도 만족하지 않고요. 그래서 모든 전자 껍질 위의 전자는 옥텟규칙으로 만족하지 않고 첫 번째 전자 껍질은 전자를 2개만 가집니다. 그럼 갈게요. 수소는 양성자수가 하나, 산소는 양성자수가 8개, 네온은 10개, 마그네슘은 12개, 염소는 17개 있습니다. 그럼 원자 번호가 양성자수니까 양성자수 똑같아요. 원자 번호하고 똑같이 써주시면 되고요. 전자수도 원자입니다. 정기적 중성이니까 양성자수와 전자수도 똑같아요. 양성자수와 전자수도 똑같습니다. 20번까지 외워놓으면 안 되면 손가락으로 해요. 수엘리베에서. 자, 그럼 이제 원자 모형으로 갑니다. 수소는 1쪽이면서 1쭉이고 1번이에요. 1번. 자, 그 다음 얘는 2쭉입니다. 얘는 3쭉이고요. 얘 4쭉이고 얘 5쭉이. 얘 6쭉이. 얘 7쭉이. 따라서 1쪽 알칼리 금속은 수소를 제외한 6개입니다. 2족의 알칼리 토금속도 6개. 6개입니다. 자, 그럼 얘 2족이에요. 2족이고 얘는 13족. 얘는 14족. 얘는 15족. 얘는 16족. 얘는 17족. 얘는 18족. 자, 그럼 이제 여기다 적을게요. 체외각 전자수. 가장 마지막 전자 껍질에 있는 체외각 전자수, 원자가 전자수. 자, 1족에 있는 아이들의 공통점은 수소도 포함입니다. 체외각 전자수 하나, 원자가 전자수 하나. 2족에 있는 아이 체외각 전자수 2개, 원자가 전자수 2개. 자, 13족에 있는 아이 체외각 전자수 3개, 원자가 전자수 3개. 14족 4개, 4개. 15족 5개, 5개. 16족 6개, 6개. 17족 7개, 8개. 18족은요, 누구를 제외? 헬륨을 제외합니다. 헬륨은 몇 개 있어요? 2개 있어요. 2개. 헬륨을 제외하고 체외각 전자수 8개. 원자가 전자수 빵 없습니다. 빵 없습니다. 요거 기억하시면서 이제 갑니다. 수소는요, 한 물어요. 그럼 양성자수 하나밖에 없어요. 플러스 1. 자, 그리고 전자 껍질 하나예요. 전자 껍질 하나 그리고 전자 하나 그려주세요. 산소는요, 플러스 8. 전자 껍질 몇 개 있다? 2개 있어요. 2주기니까. 2개 있으면서 첫 번째 전자 껍질에 2개, 두 번째 전자 껍질에 6개 그려주시면 돼요. 6개. 자, 그 다음 네온 갑니다. 원자 핵의 양성자수 10이면서 전자 껍질 2개예요. 전자 껍질 2개면서 첫 번째 전자 껍질에 2개, 두 번째 전자 껍질에 몇 개 들어가 있으면 돼요? 8개 그려주시면 돼요. 8개 그려주세요. 자, 마그네슘 플러스 12입니다. 전자 껍질이 몇 개입니까? 3개 있어요. 3개구나?
마그네슘 3주기. 12번이니까. 자, 이렇게 전자껍질 3개 여러분이 그려주시면서 첫 번째 2개, 두 번째 몇 개 있으면 돼요? 8개. 8개 이렇게 그려줘요. 마지막에 몇 개? 2개. 2개 그려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염소 갑니다. 17번. 17번 염소는요. 봐요. 몇 주기예요? 3주기예요. 마그네슘하고 똑같아요. 전자껍질 3개 그려주세요. 그리고 첫 번째 전자껍질에 2개, 두 번째 전자껍질에 8개 그려주시면 돼요. 8개, 마지막 전자껍질에 7개. 자, 그래서 얘는 전자껍질이 하나입니다. 1주기. 얘는 전자껍질이 2개입니다. 2주기. 전자껍질 2개입니다. 2주기. 전자껍질 3개예요. 3주기. 전자껍질 3개예요. 3주기. 자, 체외각 전자는요. 가장 마지막 전자껍질에 전자 하나 있어요. 가장 마지막 전자껍질에 전자 몇 개 있어요? 6개 있어요. 가장 마지막 전자껍질에 전자 8개인데 원자과 전자수는 0이에요. 0. 조금만 조심하시면 돼요. 자, 가장 마지막 전자껍질에 전자 2개 들어있어요. 가장 마지막 전자껍질에 전자 7개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원자과 전자수가 제일 많은 아이는 17쪽입니다. 이렇게 나가십니다. 되겠습니까? 그럼 이제 여러분한테 주기율표 이렇게 네모 상자로 그려놔요.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원자과 전자수가 20개인 2주기 화합물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원자과 전자수가 2주기 화합물은 누구입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원자과 전자수가 20이 되게끔 만들어내요. 원자과 전자수가 20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아이의 2주기 화합물로 만들 수 있는 아이는 누구입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야.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원자의 종류는 몇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뭐 4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는 3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는 몇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어진다고 봐요. 또는 무엇이라고 물어봅니까? 이렇게 봤을 때 이제 2주기 화합물이에요. 얘가 7개야. 얘가 6개야. 얘가 5개야. 얘가 4개야. 자, 이렇게 있을 때 화합물에서 원자과 전자수가 20개가 되게끔 만들어주세요 하고 나와 있어요. 그럼 20개가 되게끔 만들어주려면 어떻게 결합을 했을 때 이루어질까요? 또는 2주기하고 3주기를 해서 원자과 전자수가 20이 되게끔 뭐 화합물 3개로 만들어주세요. 또는 4개로 만들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풀어낼 수 있어요. 되죠? 그래서 지금 하는 게 문제에는 이렇게 쉽게는 안 나와요.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이제 생각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로 바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거를 기억하시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숙제는요. 53쪽에서 55쪽까지 풀어오시고요. 다음 주 토요일 날은 학원 방학이라는 수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비활성기체 옥텟 규칙까지 설명을 했고 다음 시간에 옥텟 규칙은 간단하게 한 번 더 복습하면서 이온결합, 분유결합에 대해서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가 내용이 많아서 저번 시간에 좀 나왔어요.